단서입니다. 농가는 요즘 본격적인 수확철이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어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8배 가까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을 이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약 살포용 기계가 도랑으로 넘어져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기계를 몰던 50대 농민은 사고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종종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다 차와 부딪히거나 도로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추돌하기도 합니다. 농기계 사고 중에서 경운기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예치기, 트랙터 등의 순이었습니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큽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의 사망률은 16.6%로 일반 차량 사고보다 8배 가까이 높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70%가량은 피해자가 60세 이상으로 대부분 운전 부주의나 운전 미숙 때문입니다. 영상이 오르막이나 내리막길 같은 데는 저속 기어를 변속을 해서 최저속을 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이동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기계로 교차로 등의 차도를 주행할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상황을 확인하고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방향 지시등이나 야간 반사판 등의 안전장치는 평소에 잘 점검하고 술을 마신 뒤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추석 연휴 때엔 온 가족이 한 차에 타고 이동하는 경우 많은데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도 커집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추석 연휴 때 교통사고 사상자는 한 건당 평균 1.7명으로 평소보다 10% 넘게 많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90% 이상이 안전띠를 맸지만 뒷좌석은 60%가 안 됐습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겠습니다. 또 어린이는 나이와 체형에 맞는 카시트를 써야 안전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 시 조심할 것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졸음운전과 2차 사고입니다.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해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땐 갓길로 이동한 뒤 최대한 빨리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더니 이내 뒤집혀 수차례 구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인데요. 추석을 전후해 먼 거리를 오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똑같은 장면을 계속 쳐다보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기 쉽고요.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피로와 졸음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졸음운전은 수면 부족이나 과로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성인 4명이 타고 있는 차량. 처음에 480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분 만에 2000ppm을 넘어섰고 30분이 지나자 48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2000ppm을 넘어가게 되면 두통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 집중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제동 거리가 좀 길어지면서 사고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시간 운전할 때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거나 바깥 공기가 들어오도록 외기순환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운전하면 집중도가 떨어져 사고를 낼 수 있는데요. 적외선 체열 검사기를 이용해 신체의 열을 측정해봤습니다. 실험 전 체열이 낮은 파란색이나 녹색이 많았지만 운전하는 자세로 30분 동안 앉아있자 상체 부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리와 목 부분이 붉게 변했는데요.
30분을 앉아서 운전하고 나면은 특히 목 주변, 어깨 쪽 근육과 허리 쪽 근육의 체열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서 2차적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최소 2시간마다 휴게소나 쉼터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와 등, 목을 늘려주는 동작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사전에 차량 점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행 경우에는 먼 길을 가기 때문에 타이어, 냉각수, 각종 오일, 정화장치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크게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동전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 홈에 100원짜리 동전을 거꾸로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관이 끝까지 모두 보이면 마모가 심한 겁니다. 또 정체 구간이 반복돼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비소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했어도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해야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고 예방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장차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길 앞으로 차량으로 가셔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위험해요. 여기는 도로운전이나 음주하는 차들이 그냥 있는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 차인 줄 알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먼저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그 다음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세운 뒤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둡니다. 이때 무리해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탑승자 모두 내려서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명절 음식 많이 드실 텐데요. 송편 5개면 밥 한 공기와 칼로리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칼로리 생각하면서 식사량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